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그룹 신하이의 신대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신대철 씨를 잘 몰라요. 한국의 락 음악에 대해서 제가 막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제 취향에 맞는 것은 신대철 씨와 같은 음악보다는 이 부활의 이 김태원 씨와 같은 음악이 제 취향에 맞다 보니까 사실 저는 신대철 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대철 씨에 대해서 한 가지 논란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신대철 씨가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에 대해서 같은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대철 씨가 뭐터로 그렇게 비판을 했을까? 제가 좀 의아해서 신대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맥락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신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훈아 선생님의 비판을 했는지, 그리고 신대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맥락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가수 신대철 씨는 그룹 신하이의 멤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놨는데요. 가왕이시라 한 번쯤 자제하는 미덕 따위 필요 없으신가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그래도 공연하시겠다면 힘없고 못 나가는 후배들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 라면서 다음번에는 백만송이 장미도 불러주세요. 테스 형과 같이 부르시면 딱이다. 따로 연습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같은 곡이니까요. 라면서 비아냥거림도 잊지 않았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신대철 씨가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정말로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 문제가 됐습니까? 자, 일단 보시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00명의 인파가 몰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악의적인 기사죠. 두 번의 콘서트에 8,000명이 몰렸다라는 것이지 한 번의 콘서트에 8,000명이 몰린 게 아닌데 저렇게 지금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한 번 콘서트 할 때 4,000명이 모인 거 문제가 되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죠. 대구는 그때 당시에 거리두기 2단계였기 때문에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은 3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임시 공연장 공연이 금지가 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훈아 선생님은 부산 콘서트를 연기를 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나훈아 선생님을 우리가 비판하겠다라고 한다면 뭐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랐다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식으로 나훈아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까?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맥락이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얘기할 때도 공연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라 마치 표절 시비가 있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찾아보니까 신대철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훈아 선생님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개인적인 갈등 말고 도대체 신대철이 나훈아 선생님에 대해서 감정 상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우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훈아 선생님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식의 발언을 나훈아 선생님이 했었죠.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비판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개인적인 갈등이 없었다. 그러면 있었던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나훈아 선생님이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식의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신대철 씨가 나훈아 선생님을 비판했던 근거도 이런 맥락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대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친박단체가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 게 기가 차다라는 거죠. 박사모, 어버이 따위가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뭔 내용인지를 보니까 신대철 씨 아버지가 신중현 씨더라고요. 신중현 씨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노래를 만들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식의 노래는 만들 수 없다며 거절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작품들이 줄줄이 금지곡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신대철 씨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반감,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신대철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므로 박사모, 어버이 따위가 불러서는 안 된다. 촛불 집회
앞에 집행부는 나를 섭외해라. 내가 제대로 된 버전으로 연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자기의 소원대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합니다. 제가 좀 놀란 게 무엇이냐. 어버이 단체, 박사모, 거기 계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신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한다라 그래서 유신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대철 씨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모 따위가, 어버이 따위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맥락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신대철 씨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사람 같아요. 너무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 대통령과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싫은 겁니다. 그게 뭐 어른이 됐건 나이가 지긋한 분이 됐건 그냥 따위가 라는 식으로 부르는 거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신대철 씨가 윤미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윤미향을 지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신대철 씨는 윤미향 사태를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90을 넘기면 판단력과 논리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그저 쉽게 속을 뿐이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윤미향 할머니가 나이 90이 넘어가지고 판단력이 지금 딸리는 상태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진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갖다가 속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신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너무 정치적인 반감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90 넘었으니까 판단력이 딸리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훈아 쌤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만 놓고만 보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이번에 신대철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신대철 씨는 바른음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추진했었는데요. 이름부터 뭔가 좀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나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단체가 전 시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착관계 속에서 지 자체의 지원까지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전 시장뿐만 아니라 손혜원 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제시된 거죠. 전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지 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원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착관계 때문에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은 신해철 씨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저 단체가 그냥 단순히 페이퍼 컴퍼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합원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 자체의 지원을 받을 정도의 그 정도 규모인가 의혹이 들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신대철 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분이 락 가수 아니에요. 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체제에 저항하고 정의를 위해서 막 싸우고 그런 게 락 정신 아닙니까? 근데 신대철 씨는 어떻습니까? 체제에 지금 저항하기는커녕 사실상 친전부적인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락 가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법적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욕도 못 찾는 것이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못 찾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락 가수라고 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뭐라고 뭐 모욕을 한다든지 뭐라고 욕을 한다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뭔가 세계를 끝까지 고수할 것 같은데 뭐 조금만 뭐 있더라도 그거 막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의혹을 제기도 막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런 사람이 진짜 락 가수인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대철 씨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신대철 씨의 이런 식의 맥락을 아시고도 그 음악을 계속해서 좋아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 행사의 이름이 뭐냐면은 IRF 서밋 2021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은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 2021, 즉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회의라는 것입니다.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회의라는 것인데 우선 그 행사와 관련된 IRF의 홈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열어주시죠. 네, 저 홈페이지 쭉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달라이라마를 비롯해서 세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다양성을 추구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 일과 관련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인권 운동가들이 이 회의에 많이 참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폼페이오 의원도 여기 관계되어 있고요. 계속 좀 한번 올려가 주십시오. 그러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앞쪽에 사진 4개 가운데 2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샘 브라운백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카트리나 렌토스인데요. 우선 샘 브라운백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미국의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을 지낸 교회 장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 종교 자유 대사라는 직함을 받고 2018년도에 받았죠. 그래서 올해까지 국제 종교 자유 대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 IRF를 이끄는 그런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은 금발머리의 여자분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카트리나 그 렌토스 스윗인데 이분과 샘 브라운백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이 이 IRF입니다. 이 두 분이 이번에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회의에 공동 의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카트리나 렌토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던 톰 렌토스 의원의 딸입니다. 톰 렌토스 의원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죠. 네, 이번에 IRF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그 레터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열어봐 주시죠. 네. 이 서밋에서 보내온 공식적인 초청 레터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카트리나 렌토스와 그리고 샘 브라운백이 사인을 해서 보낸 이 초청장에는 전반적으로 이 IRF 서밋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 국제적으로 이념을 떠나서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의 실상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대처를 논의하는 그러한 행사에 이번에 한반도의 인권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행사에 참여해서 연사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스피커가 되어달라는 초청장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죠? 빨간 줄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presence would be a powerful addition to this history gathering. 자, 이거 좀 실감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전 목사님이 이번 행사에 오시면은 우리 IRF 서밋 2021 행사를 더욱 빛나고 끝내주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파워풀 에디션. 예, 아주 더욱 빛나게 해줘. 아주 끝내주는 행사로 만들 수 있는데 당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간곡한 표현을 이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인권과 종교 탄압의 실상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직접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증언,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실상을 파악해서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같이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이 초청장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연사로 스피커로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의 위상이 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국민혁명당을 지지하는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국제사회가 정광훈 목사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국민혁명당 대표에게 국제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 이 초청장을 받고도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지만은 이 초청장을 더 일찍 받았어도 아마 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정광훈 목사님의 국제 행사에 갈 수 있도록 과연 허용을 했을까? 지금 출국 정지 상태, 금지 상태입니다. 이 정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런 엄청난 박해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주사파 정권은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당대표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그리고 주사파 척결을 위하여서 범국민운동을 벌이며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적인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전 국민들을 깨우치시는 그리고 문재인 주사파 공격의 심장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수를 꼽는 그래서 전 국민이 이 주사파 척결에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 개발 정신을 이어받아서 21세기의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정광훈 당대표님의 국민혁명당, 여러분 이 국제사회가 정광훈 목사님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1000만 당원 가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코드를 누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사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광훈 목사님께서 직접 참석을 못하지만은 이 IRF에서는 마지막 날 밤 행사 15일 날 클로징 디너에는 말이죠, 이번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전 세계에서 모인 종교 지도자들과 미국의 인권 종교 운동의 지도자들, 종교의 자유와 인권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약 600명의 그러한 그 관계자들이 모인 이 마지막 행사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3분 40초짜리 연설이 이번에 방송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좌우 이념을 떠나서 오직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의 자유를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문재인 좌파 정부, 주사파 정부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가혹한 인권 탄압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이 그 실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이 연설이 끝난 이후에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 동영상과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한 written testimony라 그래요. 서면 증언서가 바로 그 유명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로 밝혀주기 위해서 잠시 후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IRF 국제종교자유지도자 회의에서 마지막 날에 공개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Join us in welcoming Reverend Jung Kwan Ho.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교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극렬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Moon Jae, during his presidency, has continued to oppress the South Korean church.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대한민국을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of his intention of wanting to dismantle the South Korean country in order to pass it on to North Korea. 이 일에 대하여 우리 한국 교회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And that is why the South Korean church today cannot agree with such criminal acts. 이렇게 잘 진행되던 대한민국에서 And so in such a country of prosperity today, 지금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there is a very unfortunate happening in this 그것은 country. 곧 문재인 대통령. And that is our leader, President Moon Jae-in.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포섭된 간첩으로 보여집니다. We see that he is as if a spy acting for the good being.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He's trying to dismantle the Republic of Korea.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과 일본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신앙 자유동맹으로부터 And he is trying to dismantle this nation from an alliance 완전히 분리시켜서 founded upon religious freedom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공산동맹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with 있습니다. other countries of liberal democracy and trying to ally with other countries of communism and socialism. 이제 그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왔고 They have been preparing this for many years.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헌하고 And now they're trying to amend the Constitution of Korea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안법을 폐지하고 and trying to dismantle the National Security Act 드디어 마지막 행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and their utmost motive and their final act.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And so in such a crisis as such,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중지시킬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there is no association in this country that can stop his criminal acts.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And so in response to those 3 years, 저를 감옥에다가 3번 가두었습니다. they have tried to imprison me 3 times. 지금도 또 저를 계속 감옥에다 가두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And they're continuing to attempt such imprisonment efforts.
그러나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들의 악한 행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But the 12 million South Korean Christians cannot accept or approve of such criminal acts and will not stop. 심지어 코로나를 빙자하여 And even using the coronavirus pandemic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며 as an excuse to oppress the South Korean church, 마치 과거의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as of King Nero of the Roman Empire. 문재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And so with regarding President Moon Jae-in's criminal act, 미국이 앞장서서 if America can lead this effort, 꼭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we ask that you help us in such a cause. 네, 여러분, 이 영상 잘 보셨죠? 그날 마지막 날 클로징 디너에 참석했던 약 600명의 세계 종교 자유 지도자들과 그리고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각종 대표들은 이 영상을 바라보고 한국의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인권 탄압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한국 교회 탄압에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또 등재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서면 증언서가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직접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열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톰 렌턴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증언서들이 채택된 것에 관한 내용들을 보이는데 지금 Submitted for the Record라 해가지고선에 그 서류로 제출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쭉 내려오면은 네 번째에 레버렌 전광훈 이렇게 해서 그 스테이트먼트가 Submitted for the Record 그 기록이 제출되었다. 승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문 그 서면 증언서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 이번에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 그 등재된 그 영문 그 서면 증언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서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리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연설하셨던 짧은 그 내용 안에 원래 5분짜리 영상이다면 시간상 3분 40초 정도만 틀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여서 이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서면 증언서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재인 좌파 정권,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정말 미 의회가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한 이 정권의 그 만행에 대해서 의 심각성을 깊이 우려하면서 이 증언서를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경찰 보고 맞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뭐 2차 예약률이 0.02%인가 그렇대요. 이제는 알아서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보고 맞아라. 경찰이 청원했잖아요. 강제로 맞힌다고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한 대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수없는 경찰 피해자가 나왔어요. 뇌출혈이 일어나는 경찰, 그다음 반신마비가 일어나는 경찰, 전부 사례들이 줄줄이 30대 경찰이 뇌출혈이 일어나고 50대 경찰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과관계라는 게요. 아까 전에 그 목사님 경남에 계시는 목사님 금요일 날 장례시간 그 장모님 그 인생 종친 거예요. 그런데 뇌에 약한 부위가 있으니까 터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제가 지난주에 이게 혈전이 생긴다 했죠. 혈전이 생기면서 이게 특이점이 출혈성 경량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혈이 잘 되는 백신의 부작용이 출혈이 잘 될 수가 있고 또 압이 올라가서요. 백신 맞고 나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머리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강하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부위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약해서 죽은 거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가 아니거든요. 그거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근경색이 혈관이 평소에 80-90% 막혀 있는 사람이 이게 혈전이 잘 생기니까 나머지 다 10%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으로 죽었나? 그러면은 단 한 명 백남기 가지고는 왜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백남기가 뭐로 죽었습니까? 신부전으로 죽었어요.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아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경찰청장까지 사과했잖아요. 자기들이 인과관계를 말할 때는 백남기나 무슨 삼성 반도체나 이런 거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탄압하고 야외 집회를 탄압할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어떡할래 이러고 백신 맞고 나서 26명, 27명, 30명씩 일주일에 죽어도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생명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농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깨문 며느리한테 그러세요. 자, 코로나 백신 맞고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1,500명 죽게 돼 있다. 2,000명 죽게 돼 있다. 코로나 백신 안 맞고 지난 1년 동안 국민 1,500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지. 이걸 왜 며느리 네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무식하니 뭐 비과학적인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를 수십만 명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제가 디스커션을 하고 나옵니다. 우리 의사회에 굉장히 똑똑한 의사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다 검증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그죠? 자, 변이 바이러스가 수시로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영국 바이러스다, 남아공 바이러스다, 무슨 브라질 바이러스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 예방주사 또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 번만 맞아주세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 거 내년에 또 한 번만 해주세요. 또 한 번만. 그러다가 사람이 1년에 1,500명인데 매년 할아버지가 80세 넘어가지고 맞다 보면 이걸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코로나 주사를 맞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다. 북한 공산당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노동도 강제로 시키고 이런 방역에 있어서 이 이념, 사상,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선택권 존중받아야 된다. 내가 종합적으로 들어봤는데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서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5.16 혁명이 안 났으면 이게 벌써 적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 대한민국 없어졌어요. 네. 그럼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입법, 사법, 행정 다 여기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싸워주는 야당도 없고. 네. 자, 이럴 때야말로 진짜 박정희 장군 같은 분이 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래도 근 40-50년간 자유의 맛을 보았던 이 우파들이 이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이 핵심될 때가 와가는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볼 때 이 정말로 진보다 이게 오히려 퇴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진보라고 자처하는 놈들이 퇴보야. 오히려 퇴보죠. 퇴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는 누군가가 나와서 이 나라의 스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제 제2의 박정희 장군이 누군가 나옵니다. 지금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쟤들 부정선거로 또 선거해 먹으면 쟤들 또 먹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 지금. 이미 이때까지 부정선거 재판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 해 먹어서 여기서 인기 있는 사람 내보내면 뭐해? 그러면 부정해 먹으면 고망인데. 그러면요 이제 끝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지적하신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제2의 박정희 장군이 전자개표하죠, 사전투표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뺏기고 있죠. 뭘로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열망하는 거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 나라를 좀 구해라. 오죽 지금 국민의힘에 없으니까 거기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당 자체도 기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 둘이 예를 들어서 그때는 군사 혁명이었으면 장군의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중령 이렇게 해서 쭉 지금은 이제 수사로 검찰과 감사원이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검사들이 지금 문재인한테 칼날 지금
거의 목전에 왔어요. 지금 다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윤석열의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감사원장이니까 감사로 막 토수하잖아요. 지금 막 원전에다가 막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한 혁명. 하여튼 그 좋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쇼에는 속으면 안 돼요. 저놈들 쇼. 예. 잘 디디고 건너가야지. 예. 그 요번에 그 서울 부산 시장 탁 자리 다 그냥 놔주고 이런 것도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해전만 하는 한 시간 했어요. 해전만. 예, 해전만 한 시간 서로 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해군포는 가까이 가면 아주 송곳으로 찔는 것이래. 천야도가 들어가서 때렸거든. 네. 때리는 거보다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 홀인원이라. 그래서 마스터가 날아가고 말이요. 마스터가 요만한 막대기 아닙니까? 그게 날아가고 브릿지 날아가고 기관실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깔아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적탕이 우리 배에 들어왔어요. 예. 조타실 때 해가지고서 우리 두 사람이 전사하고 두 사람이 장교 합해 가서 부상당하고. 그 적함은요? 적하면 깔아앉아 버렸죠. 침몰. 수장해 버렸죠. 그냥. 수장. 수장 하나 쓰면 말이 부산 들어갈게. 이때 박수 치셔야 되는데. 이야. 그때 아니, 그게 이제 그때 막지 못했으면 사실은 그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지 이거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데 이 나라 망했지 뭐. 그치, 맞아. 망했어요. 부산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이거 그저 부산 우리나라는 저 부산항 항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부산항이 없으면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들어올 없어. 수 없죠. 예. 탄약이 들어올 수가 없어. 네네. 대포가 들어올 수 없어. 네. 총이 들어올 수 없어. 보급품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26일 날 이제 25일 날 전쟁 시작해서 26일 날 참사하세요. 네.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부산 뺏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메가더 사령관 이거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때 메가더 사령관한테 말해 뭐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력저력에 다 아시는데 야단치. 그래서 메가더서 이제 이거 방어하겠다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무기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 사령관이 29일 날 이거 오잖아요. 네. 그리고서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초하루부터 제일 처음에 스미스부대 408명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날부터 포병대대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탄약이 7월 1일 날 3천만 발이 들어옵니다. 탄약이 말이죠. 예. 이렇게 들어와서 말이죠. 전쟁이 그래서 시작이 박동원 된- 같이 예, 물린 이게 정선을 갖다 거기서 이제 사포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살아나는 게 부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와. 네. 부산이 없으면 이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 없으면 집사님. 이건 다 끝나지. 집사님, 그러면 그 6.25 전쟁 발발하기 2달 전에 예. 배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전쟁 날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예. 그거야. 근데 이거를 준비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말이죠. 네. 6.25 전쟁 나는데 네. 군함을 그것도 4월 10일 날 네. 진해에 대립을 해서 네. 그리고 정부에서 네. 24일 날 밤까지 말이죠. 전쟁을 할 수 있던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아멘. 네. 그게 그 유명한 대한해협 작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 그때 전사. 부상 두 분 전사. 네, 근데 그때 그분들을 네. 57년 만에 세상에. 찾아서 또 훈장을 해드렸다 그래요. 예. 저 집사님, 네. 하나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계기는 네. 계기는 우리 저 마누라하고 네. 연애할 때 계기가 됐어요.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은 약 2,500만 달러를 들여서 그들의 유권자 접근성 계획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던 광복회 의장 김원의 2003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북한을 갔다 오더니 첫 마디 기자들 만나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왜? 연정, 고려 연방제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망나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라든지 안희택 선대의 친일파라든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는 또는 뭐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이런 막말하는 그냥 까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알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하이크 비전이 못된 짓 한다는 거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제품 살 때 반드시 중국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사시고요. 저도 이거 모르고 산 겁니다. 저도 이거 몇 년 됐는데 산 지가 뭐 4대를 샀는데 지금 2대만 지금 연결했는데 인터넷은 끊어놨어요. 그냥 단순히 녹화만 되게 만들어놔서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만 보고 있지 이걸 인터넷에 연결 안 했어요. 이건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얘가 간첩이에요. 얘가 모든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송출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영국을 협박해서 큰 걸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는 거죠.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하이크 비전이라는 중국제 CCTV 카메라를 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제 이 간첩 제품,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중국제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입니다. 원래 대만 출신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중국 장쩌민과 교통대학의 동기동창으로 말이 대만 출신이지 혈육의 뿌리와 사업적 기반, 인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레인 차오는 중국 관련 로비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코널의 7선 상원 의원으로서의 경력의 이면에 일레인 차오,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당선될 때 70만 표 내지 100만 표로 당선됐다고 하니까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에서 그만큼 별로 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뽑혔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널의 뒷배, 일레인 차오의 중국 정치 자금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뚱한 얼굴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를 알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언짢은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뚱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쩐지 그는 평생 음험한 음모를 꾸미면서 살았을 그런 얼굴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기까지 처가 집안의 자금력의 뒷받침과 딥스테이트와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나름 트럼프에게 협조적으로 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그날은 대선도 있었지만 총 35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었는데 미치 맥코넬은 7번째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치 맥코넬은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치 맥코넬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맥코넬은 트럼프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선거 지원을 부탁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바쁜 선거 유세 와중에서도 맥코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육선을 끝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뻔했던 미치 맥코넬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한 짓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미치 맥코넬의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부인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맥코넬도 중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양 신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사답지 못한 중국인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작년 12월 20일
선거 X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에서 미치 매코넬은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자. 다 작살나고 어영부영 북한이랑 합쳐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어.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네 입에 있던 베이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관심 갖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한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관심 좀 갖자. 이제 내가 우익인 이유를 알겠지. 나는 머리에 뿔이 나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악마가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들한테 고마운 줄 알아.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내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리.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선 얼굴하지만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땅의 모든 끝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결실을 거두는 영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이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1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영원히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그의 불길 따라 선교한 눈이 일어나리라 오죽거나 핍박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길 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